오늘 실습은 데이터 코드 세 번째 시간 같은 느낌으로 제목을 정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목 구경해보고 조금 빠르게 퇴근을 하는 걸 목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조교님 반에 가시면 더 빠르게 퇴근을 하실 수 있어요. 일단 현재 컨셉을 그렇게 잡아놨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토큰이 남아있으니까 원하신다면 교환해 가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전반부에 다양한 것들 배웠단 말이에요. 아까 이론 시험 다시 보기에서 보니까는 확실히 좀 많은 걸 배운 것 같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에 다뤘던 것들 중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도중에 어떤 느낌으로 각각의 요소들을 쓸 수 있나를 살짝만 상상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제 넘버 3 방금 전에 같이 확인해 본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예시를 조금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분이 듀얼에 대한 함수적인 내용물 구성할 때 요런 느낌으로 각각의 내용물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차 보기 반복, 순차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순서대로 각각의 능력치를 비교하고 마지막에 이름 비교하고 이름까지 동일할 일은 없으니까 거기까지 구성하면 무조건 승부는 난다. 이런 식으로 딱 확정 짓고 저장해서 코어 가셔서 F5 누르시면 바로 제출 가능이 뜨도록 과제 넘버 3는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 같이 구경해보고 거기다가 새로운 개념들을 추가로 도입을 했을 때 전체 코드가 어떤 느낌으로 바뀔 수 있나를 살짝씩 확인을 해보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실습 때 같이 한번 코드 짜볼까요? 뭐 5분 드릴게요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미리 제가 예시를 작성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예시를 일단 여러분 다운로드를 해 두시고 그걸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목표대로 진행을 했겠지만 지금 이 예시는 이 슬라이드에 적혀있는 이런 느낌대로 각각의 능력치를 개별적으로 비교를 하도록 구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혜 능력치, 민첩, 지능 그래서 5, 2, 4, 6, 1, 3, 0 순서대로 그 능력치 두 친구의 능력치 리스트에 값들을 꺼내와서 비교는 기본적으로 큰 친구가 이기도록 이름도 큰 친구가 이기도록 가시보다 hit시가 더 유리하도록 그렇게 일관적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예시를 같이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일단 버전 0번째 버전은 오리진 해가지고 가장 처음 그냥 순차 개념만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이 적을 수 있을 만한 예시예요. 그래서 얘는 간단히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지혜 능력치 다음 민첩 능력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지혜 능력치 5번이니까 레프트 친구가 지혜 능력치가 더 높으면 음수를 리턴하면 되죠. 그 다음에 라이트 친구가 더 높으면 양수를 리턴하면 됩니다. 근데 같은 경우에는 리턴을 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 if문 두 개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맞죠? 그런 느낌대로 민첩, 지능, 매력, 힘 그 다음에 요 마지막까지 자 이름은 무조건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비교했는데도 승부가 나지 않는 케이스는 없을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냥 아무거나 냅두기는 심심하니까 간단한 오류가 날 수 있을 법한 리턴문 하나를 적어두고 끝을 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대로 여러분이 구성을 하셨다면 요거는 저만 해볼게요. 코어를 열고 이 모듈을 담아서 실행을 하면 얼마든지 제출 가능을 띄우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간단하죠? 만약에 여러분의 목표가 지금 우리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목표랑 유사하게 각각의 능력치를 개별적으로 다룬다 라면 순차 개념만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전체 듀얼 내용을 구성하는 게 가능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콜론을 안 적는다거나
들여쓰기를 덜 했다든가 아니면 이름을 잘못 적는다든가 해서 오류 나는 거 그거는 뭐 고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보면 아주 그냥 정직하죠. 줄수도 길고 이품은 따박따박 잘 적어둔 걸 볼 수 있어요.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제출한 친구들이 절반 정도였어요. 아무튼 제출 가능이 떴기 때문에 만점으로 인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 예시를 제가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제가 만든 예시도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 지혜 능력치를 비교하는 방법이랑 민첩 능력치를 비교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하다면 아마도 여러분도 복붙을 써가면서 이거 복사해서 6번, 7번 붙여넣기 해가면서 전체 코드를 조금은 더 편하게, 눈에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바꾸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변수 개념을 우리가 추가로 도입을 한다면 이제 자 봐봐요. 가장 처음 덩어리를 실행할 때는 대괄원에 5가 들어가야 돼요. 인덱스 값 5를 써야 됩니다. 여기서는 인덱스 값 2를 써야 돼요. 여기서는 4를 써야 되고요. 등등등입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 코드는 지금 완전히 똑같아요. 현재 목표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래플다운님이 이긴 거죠 지금. 아무튼 간에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구성할 수 있다면 계산하면 어쩔 때는 5가 나오고 어쩔 때는 2가 나오고 어쩔 때는 4가 나오고 우와 같은 수식을 적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조금 더 편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변수 개념을 우리가 추가로 들고 오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버전이에요.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변수 개념을 도입하면 자, 아까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할당문을 그 if문 2개짜리 덩어리 위에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if문 내용물은 완전히 똑같아졌어요. 다만 이 if문 덩어리 2개짜리 덩어리를 실행하기 직전 타이밍에 idx에 5를 담는다, 2를 담는다, 4를 담는다와 같이 할당문 는 오른쪽 자리에 서로 다른 리터럴을 적어두기만 하면 여러분이 이전보단 조금 더 편하게 동등한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이젠 진짜 복붙하고 백스페이스 한번 하고 키 한 번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일단은 당연히 오른쪽 거가 그러니까 1번째 버전이 0번째 버전보다 더 느릴 겁니다. 문장 하나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메모리 가서 뭐 이름 사전을 검색하는 만에 그런 것들이 들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능 문제는 뭐 그렇다 치고 어차피 느리니까 파이썬은 제외하고 본다면 복붙을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숫자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놨더니 확실히 이제 분기 내용이 전체 수식, IDX 포함한 전체 수식, 리턴문 수식까지 완전히 똑같아진 걸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동일하게 생긴 문장을 연거푸 반복적으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복 개념을 여기에 도입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반복 내용물을 0번 또는 1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용물이 항상 동등하게 생겨 먹었어야 우리가 반복 개념을 써서 조금 더 편하게 동일한 코드를 여러 번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비교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if문 덩어리가 완전히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두 번째 예시를 보시면 반복 구조를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복의 3단 콤보 기억나죠, 여러분? 첫 반복을 준비하는 거. 자, 반복을 한 번 할 때마다 능력치를 한 번씩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첫 반복은 현재 목표상으로는 지혜 능력치를 가장 먼저 비교하는 겁니다. 따라서 idx는 5를 넣고 스타트를 해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진행할 거냐? 지금 같은 경우는 idx를 7로 두면 반복을 끝낸다라고 일단 잡아둘게요. 0, 1, 2, 3, 4, 5, 6, 2 유효한 인덱스 값입니다. 그래서 반복 내용물, 방금 전 그 if문 덩어리를 집어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제 좀 문제입니다.
현재 목표는 524613 순서대로 IDX 자리에 값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5가 들어있었다면 이제 IDX 값이 2가 됩니다. 지금 보면 elif라는 키워드가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그 밑에 살짝 보시면 else라는 키워드도 지금 새로 등장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일단은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IDX가 5라면 IDX 2를 담는다.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있죠. 그 다음에 이 elif는 else if의 줄임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파이썬 동네에서는 elif라고 적으셔야 되긴 해요. 아무튼 elif라고 적고 그 뒤에 조건식을 적고 콜론 적고 IDX는 4와 같이 마치 이 부분이랑 되게 똑같이 생겼죠? 와 같이 적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IDX가 5가 아니고 else죠. 그렇지 않고 IDX가 2라면 그렇다면 IDX를 4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원래 4였다면 6으로 6이었다면 1로 1이었다면 3으로 3이었다면 0으로 그 다음에 원래 0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0이었다면 마지막으로 IDX는 7로 바꾸는 코드가 반복의 3단 콤보 마지막에 해당하는 다음 반복을 준비하는 내용이 돼요. 지금 보면 가장 처음에 5 넣고 스타트해요. 비교합니다. 승부가 안 났다면 여기서 이제 내용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실행할 거예요. 5가 맞으니까 IDX를 2로 바꾼 채로 다시 한번 내용물을 실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IDX가 2예요. 그러면 5는 아니니까 그 밑에 있는 조건식을 계산하기 시작해서 2가 맞아서 다음 반복 준비할 때 IDX를 4로 바꾸고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와 같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방금 전 0번째, 1번째 버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능력치 비교를 수행을 해줄 겁니다. 괜찮아요? 줄수가 첫 번째 버전 제가 좀 열어놨을까요? 닫아버렸어요. 첫 번째 버전이 줄수가 얼마였냐면 56줄짜리 첫 번째 버전을 반복 개념을 쓰고 진행하면 34줄로 한 절반 정도로 지금 일단 다운사이징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버전은 while문을 써서 반복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코드 살짝 구경해 놓고 오니까 일단 자, 여러분이 이제 이 귀찮다면 처음에 매력 능력치, 6번 능력치, 그 다음 5번 능력치, 4번, 3번, 2번, 1번, 마지막 0번 능력치 비교하고 IDX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끝낸다. 와 같이 여러분이 진행을 했다면 다음 반복을 준비를 하는 코드가 훨씬 더 쉬워졌을 겁니다. 1씩 빼면 되는 거니까요. 1씩 빼서 다시 담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진행을 한다면 방금 전과 같은 엄청나게 길다란 이 부분 하나가 여러분의 반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쓰이게 됐었을 겁니다. 여기서 살짝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 전체 내용이 하나의 if 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붙해 둔 이 덩어리 하나가 통째로 if 문 하나입니다. 다만 이 if 문 하나, 이 하나의 if 문은 현재 여러 부분들의 조합으로 지금 적혀 있다 보시면 돼요. 영어로는 phrase 정도, 구절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업에서는 좀 더 편하게 부분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중간고사 내용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이거 시험에 안 내려고 뒤로 미뤘어요. 괜찮아요? 이 전체가 하나의 if문,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if문을 적을 때 여러 부분을 나열해 가면서 if문 하나를 되게 길게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이 if문을 적는다라면 항상 첫 번째 부분은 if 부분을 적으셔야 돼요. if 부분은 if 적고 조건식 적고 콜론 적고 엔터키 치고 내용물, 들여쓰기 한 내용물을 적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if문을 적을 때는 항상 if 부분을 먼저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if 부분
미안해요. if 부분을 실행한다 라는 건 언제나 그 가장 위에 적어놨을 if 부분의 조건식을 계산하는 걸로 스타트를 합니다. 맨 위에 if 대신에 while 적혀 있었다면 걔는 일단 if 부분은 아닌 거예요. while문이 되겠죠. 그래서 if 부분을 적는다 라고 마음 먹었다면 여러분은 일단 if 부분을 적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커다랗든 작든 if 부분을 실행한다면 if 부분의 조건식을 먼저 계산해요. 자,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 이거 복습입니다. 계산 결과 값이 true 또는 true에 준하는 값이 나온다면 if 부분의 내용물을 실행하게 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idx 값이 5에서 2로 바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전이랑 다르게 밑에 다른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부분의 내용물을 실행을 했다면 그 아래 부분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조건식을 계산하거나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if 부분의 실행이 끝이 나게 돼요. 괜찮아요? 조건식 계산조차도 안 합니다. 거기다 프린트 호출식 같은 거 적어놨다고 해도 프린트 호출 안 해요. 화면에 출력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조건식 계산 결과가 true에 준한다면 내용물을 실행한다. 내용물을 실행했다면 이 부분 전체 실행이 끝난다. 까지 봤어요.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케이스를 보면 되겠죠. if 부분 조건식 계산 결과가 false에 준한다면 우리 이미 알고 있다시피 내용물 실행을 안 합니다. 스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물 실행을 스킵을 했다면 아래에 있는 다음 부분을 다루기 시작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elif 부분이 총 5개가 적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에 적혀 있는 첫 번째 elif 부분을 다루기 시작할 겁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자, 이제 elif 부분이라는 게 처음 등장을 해요. 어떤 if 부분의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는 elif 부분입니다. elif 부분만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면 다루는 방법 자체는 이 부분의 if 부분이랑 유사해요. 그래서 조건식 계산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idx가 2랑 같은지 비교해서 true 또는 false가 나오겠죠. true에 준한다면 그 elif 부분의 내용물을 실행하고 밑에 있는 부분 신경 안 쓰고 이 부분 전체 실행이 끝이 납니다. 또는 계산 결과 값이 false에 준한다면 내용물 실행을 스킵하고 그 다음 부분을 다루기 시작해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idx가 2라면 4로 바꾸고 밑에 있는 내용물 신경 안 쓰고 전체 이 부분 실행 끝난 케이스예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idx는 4를 스킵을 하고 그 아래 부분 다루기 시작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4냐 아니면 6이냐 아니면 1이냐 아니면 3이냐 아니면 같은 느낌으로 각각의 부분들을 조건식 계산해가면서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중간고사 때 요 elif 부분을 쓴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elif 부분 등등을 쓴 거가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아무튼 가능은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하나의 if문에 0개 이상의 elif 부분을 덧대서 적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전까지는 0개의 elif 부분을 붙여봤던 거예요. 원한다면 하나 또는 2개 또는 여러 개를 붙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elif 부분을 적는다라면 방금 적어놨던 if 부분 밑에 다룰 순서대로 적으면 돼요. 약간의 순차 개념이 여기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lif 부분 지금 5개가 있는데 2, 4, 6, 1, 3 다루는 각각의 elif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위에서 아래로 적어 놓은 순서대로 각각의 부분들을 다루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0개 있다? 그러면 없는 거니까 뭐 이 부분 전체 실행이 끝이 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여러분은 원한다면 이 부분의 맨 뒤에 else 부분을 적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안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else 부분은 좀 슬프지만 여러 번 적는 건 불가능해요. 적거나 안 적거나예요. 근데 이 else 부분에는 지금 보시면 else 부분 첫 줄에 else 하고 그냥 콜론하고 엔터를 쳐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else 부분에는 조건식을 적지는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방금까지 본 규칙에 의하면 이
맨 밑에 있는 else 부분을 다루기 시작한다라는 건 무조건 그 위에 있는 모든 부분들, 이 동일한 if문의 모든 부분들의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다 false에 준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라도 true에 준했다면 그 부분의 내용물을 실행하고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은 다 스킵을 했을 테니까요. else 부분 지금 맨 밑에 깔려 있는데 내 지금 else 부분을 다루고 있다 라는 건 단 한 번도 스킵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고, 단 한 번도 내용물 실행을 한 적이 없다는 거고, 따라서 단 한 번도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true에 준한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방금 전에 거꾸로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맞습니다. 괜찮아요? else 부분 자체에는 조건식을 적지 않지만 일종의 문맥 관점에서 다른 부분들 조건식이 다 false가 떴을 때만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else 부분 밑에는 이 if문의 다른 부분을 적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else 부분 내용을 실행했다면 if문 전체 실행이 끝이 나게 됩니다. 간단하죠? 일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지금 if문의 else 부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파이썬 동네에는 이 else문이라는 문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문장 실행 결과 어떻게 되나 확인하고 싶을 때 간단하게 인터랙티브에서 예를 들어 넘버는 3 엔터 쳐보고 프린트 넘버 같은 거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었죠. 근데 else문이라는 문장이 존재를 한다라는 건 아마도 한번 해볼게요. 자, if n이 3보다 작네. 지금 n은 없으니까 if n이 5보다 작으면 int n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기다 elif 부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0보다 작으면 -n 그 다음에 else 부분을 여기다 이어서 얼마든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 여러분은 이 길다란 세 부분에 걸쳐 있는 이 if문을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n에는 3이 들어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 부분 내용으로 실행해서 가문에 3이 출력이 될 겁니다. 만약에 n이 100 같은 게 들어있었다면 동일한 거 하면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자, 우린 지금 if문을 실행을 해본 거예요. 인터랙티브에서.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else문을 한번 실행해 보고 싶은데 하고 엔터를 치면 우리한테 그 다음 줄을 적을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바로 오류가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는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네, 이건 어떤 문장의 첫 줄에도 해당될 수가 없네 라는 느낌으로 신텍스 에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else문이라는 건 파이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글로벌문은 어떨 것 같아요? 야, 글로벌 X 같은 거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지는 않지만 글로벌문은 문장이기 때문에 실행은 돼요. X라는 이름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어떤 함수 정의 내용을 구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는 단 하나도 가지지 않습니다. 저 글로벌문은. 그렇긴 하지만 문장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해줄 겁니다. 그래도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elif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하면 바로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문법 오류를 우리 아이들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띄워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C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바도 마찬가지고 C샵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그건 좀 그렇다. 다른 보편적으로 자주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else문이라는 별도의 문장을 여러분이 쓸 수 있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else 부분은 오직 어떤 문장의 가장 뒷부분으로서 여러분이 적을 때만 실질적인 의미를 온전히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위에 있는 다른 부분들의 조건식을 전부 다 만족하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고 이 전체 문장의 실행을 끝낸다 라는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다른 조건식이 뭐뭐가 있는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else 부분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문장으로서 여러분이 아무 때나 함수정의 내용물로 적거나 아무 때나 인터랙티브에서 엔터키 치거나 할 수 있을 느낌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미 else 부분을 쓴 적이 있다면 내가 의도한 적은 없는데 갑자기 else 콜론 그 부분 해가지고 문법 오류가 눈에 보인다라면 걔는 아마도 여러분이 탭키를 덜 치거나 더 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의 else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함수 정의의 else 부분이랍시고 붙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간주가 돼버려서 적절한 오류가 뜨는, 이게 오류가 뜨면 좋은데 오류가 안 뜨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자, 봐봐요. x는 idx로 갈게요. idx는 0이에요. while idx는 3보다 작은 동안 idx는 idx 플러스 1 하고 여기다가 else 부분을 붙이면 이게 오류가 안 나요. idx 한번 출력해 볼게요. else 부분 이런 느낌으로 else 부분에서 프린트 주식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거 엔터 치면 화면에 뭐라고 출력될 것 같나요? 지금 idx는 0이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평소대로 가볼게요. idx는 0이죠? 3보다 작죠? 따라서 0을 출력해요. 그죠? 그 다음에 idx는 idx 더하기 1을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1 출력하겠죠? idx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2 출력하죠? idx는 3이 됩니다. 이젠 idx가 3보다 작지 않죠? 따라서 조건식 계산 결과 값이 false가 됩니다. 그러면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while문에도 else 부분을 붙일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붙인다면 조건식 계산 결과 값이 false가 되는 시점에, 달리 말하면 반복을 최종적으로 중단하는 바로 그 시점에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왜 지금 3이 출력되냐? 방금 전에 3이 들어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idx가 3보다 작냐? 수식 계산 결과 값이 false가 떴기 때문이에요. 괜찮아요? idx 3 들어있어서 계산 결과 값이 false가 떴어요. 그래서 while문의 while 부분의 내용물 실행을 중단을 한 겁니다. 반복을 끝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딸려있는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쓰겠습니까?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얘 그냥 얘대로 실행하고 얘는 그냥 얘대로 실행하고 지금 idx는 0부터 해야지. 얘는 그냥 얘대로 실행하고 마지막에 별도의 문장으로서 그냥 else 부분 같은 거 들여쓰기 안 하고 그냥 바로 다음 문장으로서 동일한 내용 실행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else 콜론 해가지고 탭을 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출력 결과만 놓고 보면 아까 전이랑 똑같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엔간하면 while문의 else 부분을 붙일 일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뭐가 문제냐? 여러분의 원래 목표가 이상한 코드가 돼버리긴 했는데 이런 느낌이었다 칩시다.
while문 안에 분기 구조를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if문의 if 부분 밑에 else 부분으로서 이 내용을 집어넣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키보드 한 번 잘못 치면 얘를 이렇게 적어버리는 게 가능하고 파이썬 동네에서 이걸 오류를 내지 않습니다. 괜찮네요? 그러면 만약에 원래 이거였다라면 얘는 짝수하고 idx는 1이 되니까 이제 1 출력하고 idx는 3이 돼서 끝이 날 거예요. 네, idx 0 다시 바꾸고요. 얘를 들여쓰기 한 번만 미스를 했다. 얘는 그럼 어떻게 실행될 것 같나요? 지금 자, while문의 내용물은 if문이에요. if문은 if 부분 하나짜리입니다. 조건식 계산 결과는 처음에는 false가 뜰 거예요. idx 0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용물을 스킵할 거예요. 그러면 if문 전체 실행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while문 내용물 실행이 끝이 납니다. 따라서 얘는 엔터 치면 한 번 더 쳐야 되나? 이군요. 계속 실행 중인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 idx 값이 0인 상태로 플러스 1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내용물 실행을 안 하니까. 지금 보면 자, idx는 0이에요. 0은 2로 나눈 나머지 0이죠. 따라서 false예요. 내용물 실행 안 합니다. 그래서 if문 전체 실행 끝나고 따라서 다시 한번 idx가 3보다 작냐를 검사해요. 근데 여전히 0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짓 한 번 더 하고 여전히 0이니까 3보다 작은 게 맞으니까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C 한 달까지 안 끝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if문 안에 if문 넣거나 while문 안에 if문 넣거나 하다 보면 이 들여쓰기랑 관련된 그러니까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는 if문을 적기 시작한다면 방금 전 같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고 파이썬 동네에서는 오류를 내주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들여쓰기를 조금만 더 착실히 잘 지금 이 부분 elif 부분 내지 else 부분이 내가 의도하는 저 if 부분에 붙는 게 맞나 if 부분에 붙는 게 맞나를 잘 체크해 가면서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건 뭐 주의사항 별로 없죠. 방금 전 눈으로 봤을 때도 그냥 뭐 이렇게 적으면 되나 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적는 거의 장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if문 3개를 적는 거랑 if문 커다란 거 하고 elif 부분, else 부분 이렇게 해서 하는 거랑 차이점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자, 우리 동방예의지구 프로그램 기억나나요? 이건 저만 할게요. 여러분 코드를 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습인데 제가 하고 있어요. 만약에 차가 0보다 작으면 그때 거랑 유사하게 한번 해볼게요. my age는 16진수로 24살이냐? 5살이에요. 는 지금은 3살이라고 합시다. 차는 age 빼기 my age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차가 음수면 우항이 더 크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가능했었죠. 그 당시에는 얘를 복붙을 해서 0보다 작네, 같네, 크네와 같은 느낌으로 구성을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네요? 자, 이 동방예의지구 프로그램은 매번 이 셋 중에 이 프린트호처라는 세 문장 중에 반드시 하나만 실질적으로 실행을 했어요. 세 인사말 중에 반드시 딱 하나만 출력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조건식, 이 조건식, 이 조건식 서로 다른 독립적인 세 수식이 수학적으로 차값이 뭐냐에 관계없이 무조건 셋 중에 하나만
계산했을 때 true가 뜬다는 게 보장되기 때문이었어요. 수학적으로. 여러분 그 실수할 때 배웠죠? 고등학교 때? 엄밀성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두 숫자가 있으면 실수 그 수직선 위에 점을 두 개를 찍으면 동일한 위치에 찍었거나 한 놈이 왼쪽에 찍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첫 점과 다음 점을 놓고 본다면 다음 점은 첫 점 위에 찍거나 왼쪽에 찍거나 오른쪽에 찍거나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학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뭐 2의 배수냐 5의 배수냐 7의 배수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이렇게 서로 다른 조건식 각각이 2개 이상이 동일한 값에 대해서 true가 뜨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얘를 이제 여러분이 원한다면 L이 부분하고 마지막 거를 else 부분으로 적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일단 차가 음수인지를 먼저 계산해요. 음수가 맞다면 내용물 실행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음수가 아니라면 이 내용물을 이 조건식을 계산할 거예요. 음수가 아닌데 0이면 동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else 부분은 음수가 아니고 0도 아닐 때만 내용물을 실행할 겁니다. 따라서 수학적으로 양수일 때만 내용물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아랫부분을 적을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 관점에서 위 조건식들 계산 결과값이 true에 준하지 않았다라는 논리적인 사실을 가지고 조금 더 코드를 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과제 넘버 3 할 때 뭐 힘, 가름, 힘, 같고, 민첩, 다름, 힘, 같고, 민첩, 같고, 체력, 다름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는 if문 적고 할 때마다 조건식이 한 단계 한 단계씩 늘어나도록 그렇게 코드를 적을 수밖에 없었던 친구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이 하나의 커다란 if문을 구성했을 때 간결하게 진행할 수 있는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턴 결과와 같이 리턴문 하나만 적는 게 가능해지게 되겠죠.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복합적인 문장,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를 적을 때 사실은 하나의 부분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여쓰기 한 번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의 나열로서 적는 게 가능해요. 일단 if문 받고 우리가 쓸 일은 없어 보이지만 while문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먼 길을 다녀오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자 얘는 꽤 많이 느려요. 뒤에 엄청나게 복잡한 분기 구조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뭐 보다가 이 모양이 됐냐면 요 지금 거대한 지네같이 생긴 하나의 if문을 구경해 보다가 설명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캐릭터가 영등이 아님에도 제출 가능 떠서 제출한 친구 있죠. 여기도 여러분 캐릭터가 힘 몰빵이면 힘 능력치부터 간단하게 비교하면 끝낼 수 있었을 거예요. 과제 넘버 2는 특히나 그렇고요. 과제 넘버 3는 나만 힘 몰빵이지 남들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능력치들을 다 비교를 해야 됩니다. 힘 몰빵 친구들은 아마도 힘이 같다면 민첩 몰빵, 민첩이 같다면 체력 몰빵 이런 식으로 편하게 코드를 작성을 했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 순서대로 idx 값이 1씩 증가되도록 또는 1씩 감소되도록 구성만 하면 간단하게 내 목표대로 내 캐릭터를 영등으로 만들 수 있다라면 그러면 간단하게 해서 제출하는 게 가능했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히히히히히님 계셨죠? 힘이 10억인가 되시는 분 계셨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0등이 아니고 1등, 2등, 3등 이렇게 됐지만
쿨하게 넘겨주고 그냥 제출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런 게 아니라 좀 분대해서 능력치를 집어넣었다라면 문제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여기 예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능력치는 지금은 크게 고려하지 않지만 각각을 비교하는 순서를 이래저래 꼬아갖고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의 while문을 써서 듀얼 내용물을 구성할 때 다음 반복을 준비하기 위한 코드가 상당히 길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우리는 idx 값이 첫 반복에는 저도 까먹었어요. 자, 이 반복 구조 내용물을 처음 진행할 때는 idx 값이 5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 4, 6, 1, 3, 마지막으로 0 이었으면 좋겠어요. idx 값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idx 값에 담길 값의 순서가 5, 2, 4, 6, 1, 3, 0 이었으면 좋겠어요. 라면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값들의 나열이 필요하다. 나열에서 값을 하나씩 꺼내와서 쓰고 싶다라면 여러분은 여기서 인덱스 개념, 리스트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리스트에 방금 전 제가 읊었던 그 순서대로 값들을 담아내요, 숫자들을. 그러면 그 우선순위 리스트라고 할까요? 우선순위 리스트, 인덱스 우선순위 리스트에서 맨 앞에 있는 숫자 가져온다. 그 다음 숫자 가져온다와 같이 인덱스 값을 0부터 증가시켜가면서 또는 아예 포문을 써서 네가 알아서 하나씩 나한테 꺼내서 idx에다 담아줘 라고 포문 첫 줄 적어놓고 간단하게 스타트를 하는 게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세 번째 버전입니다. 한번 코드를 구경해 볼게요. 이거 아닌데? 미안해요. 자, 3번 버전은 능력치 체크 순서라는 느낌의 idx to check라는 이름을 하나 정해놓고 걷다가 길이가 7인 리스트 하나를 담아놓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읊었던 그 순서 5, 2, 4, 6, 1, 3, 0 순서대로 미리 리터럴 따박따박 해서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담아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씩 꺼내올 거예요. 그래서 매번 반복할 때마다 방금 꺼내온 그 숫자를 인덱스로 간주해서 레프트 능력치, 라이트 능력치 하나씩 꺼내와서 비교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반복을 준비하는 그 엄청난 커다란 지네 같은 이 부분이 싹 날아가 버린 걸 볼 수 있어요. 첫 반복은 당연히 준비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첫 반복은 5를 넣고 스타트 한다. 그 다음에 총 7번 반복한다. 까지 지금 준비를 해놓은 셈이 됩니다. 하면 얘는 이제 간단하게 끝이 나게 돼요. 22줄, 제가 지금 주석 같은 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꽤 큰 감량이 이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버전이랑 그러니까 2번 버전이랑 3번 버전을 비교해 보면 둘 다 반복 흐름을 내 코드에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반복을 내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각각의 능력치를 꺼내왔으면 좋겠다. 달리 말하면 idx 값이 매 반복마다 내가 원하는 값들이 차곡차곡 순서대로 들어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스트를 쓴다는 것은 데이터를 한 겹을 더 얹은 버전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좀 커다란 이 부분은 코드를 커다란 덩어리 하나를 붙여서 다음 반복을 내 목표대로 준비하도록 구성을 해놨다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능력치가 7가지나 되니까 이렇게 해서 길게 쓰는 것보다 그냥 리스트 하나 가져와서 쓰는 게 더 느릴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작성하기는 훨씬 더 편해지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처음 단순히 순차 흐름을 가져온 거에 비해서 이런저런 패치들을 지금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수 개념을 도입한다면 유사하게 적혀있는 코드를 아예 똑같이 적혀있는 코드로 만들어버리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매번 데이터만 달라지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코드가 똑같다? 라면 그때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반복 흐름으로 묶어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복 흐름을 묶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IDX 값이 수학적으로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뭐 등차 수열이라고 하네요. 그런 게 아니라 요상한 순서대로 들어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다음 반복 준비하는 게 어렵다라면 그때는 여러분이 간단하게 리스트 하나를 도입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이 0번째에는 0번째로 원하는 값, 1번째 자리엔 1번째로 원하는 값 이런 식으로 미리 세팅해 놓고 폼은 돌려서 하나씩 꺼내가면서 진행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목표를 달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초급 단계를 같이 진행을 해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실제 과제 넘버 3도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해서 제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이건 앞에 거는 이전에 우리 설명한 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생각해보니까 뭐 그래도 되는 거죠. 우리는 반대의 경우를 해봤죠. 3번 반복하는 while문, 내용물을 그냥 꺼내와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3번을 해본 적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거 복붙 7번 하다 보니까 다 똑같이 생겼네. 하나의 while문, 하나의 for문으로 묶어야지 라는 생각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능력치가 7개니까 망정이지 여러분 막 핸드폰이나 PC로 하는 게임 같은 걸 생각해봐요. 능력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되겠죠.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반복 구조로 묶을 수 있고 그 데이터가 좀 요상하다, 중구난방이다라면 그때는 인덱스 개념을 도입을 하시면 깔끔하게 끝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2교시 3번 문항이 대표적인 거죠. 1이었다면 2가 나와야 되고 2였다면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넘버 빼기 3 같은 수학적으로 말이 되는 쉬운 수식을 정리가 가능했어요. 근데 1이었으면 마이너스 475가 나오고 2였으면은 뭐 플러스 500이 나오고 3이었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하면 걔는 더 이상 간단한 뺄셈 덧셈만으로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 그냥 리스트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덱스 개념을 도입하면 그런 수학의 굴레를 한참 초과한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대로 데이터가 튀어나오도록 커스터마이즈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리스트랑 폼은 같은 반복 흐름을 조합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와버리면 자 지금 여기까지 온 게 가능했던 이유는 힘도 큰 게 좋아, 민첩도 큰 게 좋아, 지혜도 큰 게 좋아, 이름도 큰 게 좋아 라는 능력치를 비교하기 위한 코드가 동일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축약을 하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름만 작은 놈이 이겼으면 좋겠어, 민첩만 작은 놈이 이겼으면 좋겠어 와 같이 어떤 상황에만 서로 다른 내용물을 실행했으면 좋겠어 와 같이 코드를 적는 건 이제는 쉽사리 적용하기가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물론 포문의 내용물로 그렇게 분기 구조를 집어넣으면 되긴 해요. 근데 그러면 되게 안 이쁠 거예요. 극단적으로 7가지 능력치를 비교하기 위한 방법이 다 달라요. 힘은 3의 배수였으면 좋겠고 등등. 그렇다면 그 안에 방금 봤던 그 커다란 if문을 집어넣고 IDX가 0이면 힘, 이름 비교하는 방법, 1이면 힘 비교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내용물을 적어가면서 코드를 적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0번째 반복처럼 0번째 버전처럼 그냥 맨 땅에 그냥 순서대로 따박따박 집어넣는 게 오히려 더 간단하고 훨씬 더 빨리 끝나게 될 거예요. 뭐 물론 이제 포문을 전체를 복붙을 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러려니 합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수 개념을 추가로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쥐었을 때는 이 함수로 호출한다, 저런 값을 쥐었을 때는 저 함수로 호출한다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하고 현재 이 포문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반복 메타를 유지한 상태에서 능력치별 비교하는 방법, 승부를 내는 방법을 서로 다르게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게 이제 4번째 버전입니다. 능력치별로 체크하기 위한 방법, 체크 함수를 만든 다음에 리스트에다가 그 함수를 그냥 때려 넣는 느낌으로 예시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실습입니까? 이론입니까? 가끔씩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GUI의 세계로 들어갈 예정이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집에 가실 수 있게 준비해 둘게요. 아무튼 이번 듀얼은 함수 정의 안에 함수 정의가 있습니다. 힘을 비교한다. 이번 캐릭터 능력치 받아서. 그래서 힘을 비교한다 라는 건 1번 능력치를 비교하고 힘 능력치 비교한다 자체는 동점이 나올 수 있죠. 얼마든지. 따라서 동점인 경우에는 0을 위턴한다 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민첩을 비교한다. 여기서 이제 얼마든지 힘 능력치를 비교하는 방법이랑 완전 별개로 여러분은 여기서는 작으면 이기게 크면 지게와 같은 느낌으로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각각의 능력치들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코드를 적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지금 총 7개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놨어요. 걔네들을 가장 먼저 지혜를 비교하는 코드를 실행한다. 그 다음에 민첩 비교하는 코드 실행한다와 같이 어떤 함수를 몇 번째로 호출할 거냐를 리스트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펑크스 두 체크라는 느낌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따라올 수 있습니까? 자, 얘는 이름이죠. 이 이름은 언제 등재됐나요? 그쵸? 이 이름은 그 이름에 대한 함수 정의를 실행하는 와중에 등재된 거죠. 따라서 저 이름에는 id 값이 담겨 있는데 그 id 값은 메모리 위에 이 지혜를 비교하기 위한 코드 덩어리가 어딨나를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id 값만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걸 다른 어딘가에다 담고 걷다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그 함수를 얼마든지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할당문의 이 함수 호출식은 처음 반복할 때는 지혜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할 거예요. 그 다음 반복에는 민첩을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할 겁니다. 와 같이 방금 전 0, 1, 2, 3번째 버전이랑 완전 동등한 느낌으로 비교를 수행해요. 우리가 지금 생략하고 있지만 얘 임포트문 고쳐가지고 실행하면 아까 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저는 코드를 좀 고치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동등한 느낌으로 제출 가능 뜨고 등수도 동일하게 매기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리스트에다 담은 거긴 한데 어딘가에든 상관없어요. 어딘가에 함수를 담는 게 가능해요. 함수 덩어리를 담는 게 가능합니다. 3 같은 거 담는 거랑 완전 동일한 느낌으로. 그러면 그렇게 담아둔 함수로 호출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매번 func라는 이름에 서로 다른 함수가 담기도록 하는 게 가능하고 매번 func라는 이름에 딱 지금 시점에 사용할 코드 덩어리가 담기게 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가장 처음에는 지혜를 비교하는 코드 덩어리를 담은 거고 그 다음에 민첩 비교하는 거 등등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간결함을 원한다라면 데이터 관점으로 파고 들어가면 답이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유를 추구하고 싶다, 완전 오픈월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데이터 쪽보다는 코드 쪽으로 이제 조금씩 확장을 해나가시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개념이고 얼마든지 여러분은 인덱스 개념, 변수 개념, 반복 흐름 등등과 함수 개념을 섞어가지고 쓰시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사실 0번째 버전이랑 하등의 차이가 없는 거죠. 지금 함수 정의가 7개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순서를 섞어가지고 리스트에 담아놓고 포문을 돌리는데 그냥 이 내용물을 이거 그냥 윗줄 아랫줄 쳐버리고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붙여넣기만 하면 그게 0번째 버전인 거잖아요. 0번째 버전 다시 보여드릴까요? 우리 지금 0번째 버전이랑 비교하면 딱 0번째 버전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내용물 그냥 순서대로 적어놓은 거랑 미리 내용물을 능력치
인덱스 순서대로 적어놓고 걔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호출하기 위한 리스트 만들어 놓고 반복 실행하는 거랑 하등의 차이가 없잖아요. 얘가 훨씬 더 복잡한 거죠. 줄 수도 얘가 훨씬 더 길 겁니다. 67줄이에요. 과제 넘버 3 하려고. 얘는 지금 46줄밖에 안 되는데요. 괜찮네요. 자,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모든 능력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코드를 써서 비교를 하는 게 가능해요. 단점은 동일한 방식을 써서 비교를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무조건 함수 정의를 따박따박 새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함수 정의를 능력치 개수만큼 적는 게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 돼버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는 인수 개념을 도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데이터를 한 번 더 끼얹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능력치를 비교하기 위한 함수들이 전부 다 그래서 누구랑 누구를 비교할 건데 까지는 인수로 받아요. 근데 그 외의 정보는 전부 다 내용물 안에서 그냥 리터럴로 지금 때려 박아 놨습니다. 저 숫자 1이라는 거, 여기 지금 숫자 2라는 거, 3이라는 거, 4라는 거 등등을. 근데 요 1, 2, 3, 4 몇 번째 능력치를 비교할 거냐라는 요 데이터를 추가로 인수로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마지막 버전을 여러분이 구성하는 게 가능해질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규먼트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컴페어 힘, 컴페어 민첩 같은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큰 놈이 이긴다라는 느낌의 비교를 하기 위한 비교 방법을 내용물로서 잡고 있는 하나의 함수 정의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캐릭터 누구랑 누구 비교할 거냐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무슨 몇 번째 능력치를 갖고 비교할 거냐를 추가로 인수로 받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놈이 이긴다 한 다음에 idx에 1 집어넣으면 힘이 큰 놈이 이긴다 로서 이 내용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2 집어넣으면 민첩이 큰 놈이 이긴다 라는 느낌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얘를 복사를 해서 그레이터가 아니라 그레이터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레이트의 반대말이 뭡니까? 일단 레스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부동어만 뒤집어서 넣으시면 자, 어떤 능력치에 대해서는 컴페어 레스를 호출하되 idx에 3을 넣고 호출한다면 체력은 작은 애가 이기도록 구성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리스트를 2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름은 어떻게 비교할 거냐, 힘은 어떻게 비교할 거냐 해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민첩은 작은 애가 이기도록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뭐 이름도 작은 애가 있으면 좋겠다, 지혜도 작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능력치에 대해서 어떤 코드를 적용할 거냐를 리스트에다 담아두고 그 다음에 순서도 중요하죠. 우리는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각각의 인덱스를 가져올 거냐 아까 봤던 그 리스트를 똑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순서, 요 인덱스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와서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미안해요. 그 능력치를 어떤 방식으로 비교할 예정이냐가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idx 5 들어있을 테니까 여기 5번째에 있는 함수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걔로 호출을 하는 겁니다. idx 값이랑 5번째 능력치를 이 두 캐릭터 정보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하청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함수 호출식은 대괄호랑 소괄호가 지금 같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지금 과제 넘버 3 제 코드 그 파이널 버전 할 때 들어있었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납득했다면 그 제가 실제로 지금 래플다운님을 영등으로 만들기 위해 제출했던 그 코드 내용까지 납득을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인수를 추가하려면 그러니까 데이터 개념을 여기서 한 번을 더 끼얹으면 여러분은 함수 정의를 몇 번 하면 되냐?
함수 정의는 여러분이 원하는 비교 방식의 수만큼, 지금 같은 경우 원래는 하나였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작으면 이기는 같은 느낌의 새로운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3의 배수면 이기는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지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능력치에 대해서 어떤 코드를 실행할 거냐, 그 다음에 능력치 자체는 어떤 순서대로 들고 와서 쓸 거냐와 같은 것들을 역시나 리스트에 담아놓고 쓰시는 게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오면 폼은 한 번 실행하면 두 캐릭터 비교가 다 끝나는 간단한 반복 구조를 데이터를 두 겹을 더 집어넣고 중간에 함수 개념을 끼겨 넣음으로써 꽤 그럴싸한 자유도를 유지한 채로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자유도랑 간편함, 간결함 사이의 밸런스를 그럭저럭 가져간 셈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어떤 능력치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써서 비교할 거냐, 어떤 코드를 써서 비교할 거냐를 서로 분리를 해놓은 셈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각각의 능력치에 대해서 적용해 보는 게 가능할 겁니다. 물론 이제 7가지 능력치, 이름 포함해서 7가지 능력치를 다 다른 방식으로 할 거다. 그러면 다시 그냥 0번으로 회귀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축약이 가능해 보인다라면 이 마지막 버전을 도입을 해서 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함수 개념은 함수 정의 적는 사람이랑 함수 호출식 적는 사람 두 사람으로 나눠서 생각하자 그랬죠. 자, 함수를 호출하는 입장에서는 저기 지금 정의 안에 적혀 있었던 그 문장들을 실행한다 라는 걸 간단한, 예를 들면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간단한 함수 호출식으로 야기를 하는 게 가능한 게 함수 개념의 근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함수 호출식도 수식이잖아요. 괄호 열고 닫고 왼쪽에 이름을 적죠. 보통 프린트를 적냐, 뭐 아니면 인풋을 적냐, 가끔은 int, str 같은 것도 우리 적어봤었죠. 이름을 적어왔는데 좀 더 정밀하게는 계산하면 그 코드 덩어리에 대한 id 값을 얻을 수 있는 수식을 적으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이 반복의 내용물을 함수 호출식을 써서 꾸미는 게 가능하고, 그 함수 호출식 괄호 여는 괄호 왼쪽에 이번에 호출할 함수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매 반복마다 다른 코드 덩어리를 실행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괜찮아요? 다시 볼게요. 지금 이 포문은 근본에 해당하는 내용물이 이거란 말이에요. 펑크로 호출한다. 이에요. 근데 이 펑크라는 이름에 매번 다른 id 값을 넣어두는 게 가능해요. 매번 다른 코드 덩어리를 넣어두는 게 가능해요. 만약 그렇다면 이 동일한 펑크에 대한 함수 호출식은 매번 다른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될 겁니다. 매번 다른 코드를 실행할 거예요. 근데 얘가 반복의 내용물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매 반복마다 다른 코드를 실행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함수 개념을 반복이랑 섞어 쓰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파이썬 쓰고 있으니까 원한다면 지금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을 거고, 사실은 이런 개념들을 방금 전 봤던 추가적인 여기까지 같이 들고 온다면 여기 정도까지 가면 이제 여러분 항상 쓰는 윈도우라든가 뭐 맥이라든가 리눅스라든가 이런 운영체제 같은 동네에서 운영체제 같은 엄청 커다란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언제 뭐 하는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절한 반응을 빠르게 해줘야 되는 애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운영체제 친구들은 엄청나게 커다란 와일문 하나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45번째 상황이 왔네. 그러면 45번에 대해서 미리 지정해둔 코드를 실행해야겠구만. 그와 같이 구성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커다란 리스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0번 상황이면 뭐 해라, 1번 상황이면 뭐 해라 같은 것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뭐 해라 라는 거니까 거기는 파이썬으로 치면 함수 덩어리에 대한 id 값이 쭈르륵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매번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3번 상황이 맞나? 예를 들면
사용자가 키보드를 눌렀나? 인터넷으로 뭔가 새로운 데이터가 왔나? 마우스 포인터가 이동했나와 같은 것들을 검사를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 숫자에 해당하는 미리 지정해놓은 코드를 지금 실행해야겠다와 같이 이런 느낌의 대괄호랑 소괄호를 엮은 함수 호출식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행적에 걸맞는 반응을 여러분의 컴퓨터를 갖고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운영체제가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좀 더 큰 프로그램에서도 얼마든지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오늘 끝이 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죠, 50번째 슬라이드가 마지막입니다. 실습이 없는데? 다음 주부터만 재밌는 거 할게요. 괜찮아요. 우리 중간고사 때도 그랬죠. 뭐 하는 코드를 적으세요. 수식을, 문장을, 함수 정의를 또는 .py의 파일 내용을 적으세요 와 같이 여러분들한테 목표를 주어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코드 적혀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는 게 가능할 겁니다. 우리 세 수를 비교하는 펑크 5였나요?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보통은 이제 그 답안판 옆에다가 슬쩍 x, y, g 같은 거 해가면서 얘가 크고 얘가 크면 x가 가장 큰 거, 이럴 땐 y가 가장 큰 거, 이런 식으로 미리 각을 재본 다음에 거기에 메모해둔 순서대로 이 부분 따박따박 적어서 이 상황이 맞다면 리턴 x, 이 상황이 맞다면 리턴 y,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진행했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정답을 받았을 겁니다. 부등호만 헷갈리지 않았다면. 부등호 헷갈렸다면 마이너스 3점이고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진행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조금 더, 그때는 간단한 거였으니까, 그리고 필기 시험이었으니까 힘들었는데, 여러분이 우리 최종 프로젝트 할 때라든가 한다면 데이터 맛을 여기다 더하면 조금 더 편하게 복붙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 더 편하게 복붙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건 코드 생김새가 비슷하게 생긴다 또는 완전히 똑같이 생긴다라는 얘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그 지금 간단한 순차 흐름으로 해놓은 걸 압축을 해서 반복 흐름으로 구성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시도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매 반복마다 0, 1, 2, 3, 4, 5, 6, 7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이미 Y문 짰겠죠, 그죠? 방금 전처럼 5, 2, 4 어쩌고 저쩌고 중구난방 순서다. 그러면 거기선 여러분이 인덱스 개념, 인덱스가 0, 1, 2, 3, 4, 5, 6, 7이면 IDX는 5, 2 어쩌고 저쩌고가 되도록 일종의 매핑을 해주는 리스트 하나를 도입함으로써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번째 획득하도록 반복 흐름을 가져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 반복마다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리스트를 가져오면 엔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매 반복마다 다른 내용물을 실행해야 된다면 그때는 분기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함수 개념을 도입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금 설명했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곰씹어 보시고 필요하다면 유튜브 영상 다시 보시면 마지막 버전 보면서 야, 여기다 내가 함수 정의 2개만 더 줬고 순서 내 맘대로 바꾸기만 하면 내가 제출했던 과제 넘버3 내 모듈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검사를 해줄 수 있겠구만 이라고 여러분 가져가 보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 개념을 도입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유사한 함수들이 존재할 때, 예를 들어서 힘 능력치 비교하는 방법이랑 지혜 능력치 비교하는 방법이 IDX 값만 빼고 동일하다 와 같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인수 개념을 추가로 도입해서 힘 능력치 비교할 때는 1 집어넣고 지혜 능력치 비교할 때는 5 집어넣고 와 같은 느낌으로 동일한 코드를 적절한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구출하도록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라고 이 인수 개념이 존재한다 보시면 돼요. 네, 이번에는 힘임, 이번에는 지혜임. 마치 우리 프린트 호출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프린트 호출할 때도 헬로 월드 출력해야 됨, 존댓말 출력해야 됨, 우리가 원하는 그 소망을 괄호 안에 적음으로써 함수 호출식을 구성했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인수 개념을 쓰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버전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 저 포문의 내용물,
그 할당문, 그 대괄호 소괄호 섞어 놓은 함수 줄식에 집결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섞어서 쓸 수 있다면 훨씬 더 유연하게 여러분의 최종 목표를 도전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최종 목표 뭐 쉬운 게임 할 겁니까? 예를 들어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기는 게임 할 겁니까? 그 점수 몇 점 나오겠습니까? 이거 기말대체예요. 이런 말 함부로 해서 미안한데 아무튼 간에 그런 거 안 할 거잖아요. 그럼 뭐 할 겁니까? 스페이스바 5번 누르면 이기는 게임 할 겁니까? 6번 누르면 패배하고. 그러면 그거는 변수 하나만 더 도입하면 되는 거죠. 5, 4, 3, 1, 0 하면 승리했습니다. 출력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꿈꾸는 여러분의 게임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또는 훨씬 더 다양한 양상을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뭐 있습니까? 여러분의 창작성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강력한 스포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거보단 좀 더 복잡한 거 얼마든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문제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집에서 그냥 스팀 같은 거에서 비슷한 게임 구매해서 플레이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그 비슷한 느낌, 그 다양한 느낌대로 실행되는 내 .py 파일 내용물, 내 함수적인 내용물을 구성을 하는 게 이번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내용들, 재료들을 가지고 그 다양성, 가끔은 일관성 내지는 축약 느낌까지 여러분이 들고 가야 성공적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우리 전반부 때 배웠던 개념들을 하나 둘씩 꺼내서 접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 실습 시간에 그런 간단한 접목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보편적인 예시를 같이 구경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유연하게 코드를 짜면서 그러니까 자유도를 챙기면서 이걸 어쨌든 한 달 안에 제출은 해야 되니까 간결함까지 같이 들고 가셔야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저울질을 잘 해가면서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시 마지막 버전 같은 느낌으로 코드 짜서 제출한 친구는 제 기억에는 없었어요. 저만 있습니다. 오너케만 있고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출한 친구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아까 그 0번째부터 마지막 번째까지 왔다 갔다 했을 때 확실히 이 개념을 도입하니까 코드를 이렇게도 적을 수 있겠구나 와 같이 변화를 캐치하실 수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지금 후반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반부 내용은 진도는 안 나갈 거예요. 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추가로 알아야 될 요소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그런 것들 위주로 다루면서 우리 오늘 에리프 부분 튀어나왔잖아요. 그건 이미 옆반 다 했을 겁니다. 아마 이 품문 배울 때 같이 했을 거예요. 치사인데 우리 수업에서는 안 했습니다. 이미 알고 쓴 친구들이 엄청 많긴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후반부에 천천히 등장하는 내용들도 조금 등장할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그거 중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 리스트 형식이랑 str 형식 차이점 세 가지 중에 리스트 형식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치 변수의 나열처럼 쓸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str 형식은 그게 안 돼요. 빌어먹을 그걸 왜 안 되게 만든 겁니까? 라고 질문하면 파이썬 만드신 분이 파이썬 인터프리터 만드신 분들이 뭐라 그래요? 요즘 뭐라 그럽니까? 꼰이라고 하나요? 꼰대라고 하나요? 아니면 틀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간에 그런 고지식한 분들이라 내 맘대로 글자 바꾸는 거 허용 안 할 거임. 미안해요. 네 맘대로 글자 바꾸는 건 나는 허용 안 할 거임 같은 느낌으로 제안해 놨다. 그런 단순한 감정적인 이유로 못 바꾸게 막은 게 아니에요. 엄연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풀어놓는 것보다
아무도 바꿀 수 없게 꼭 쥐어 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러면 뭐가 유리한 건데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가 후반부에 살짝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변경 얘기했으니까 그거랑 관련된 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고 그런 짜잘한 에피소드들 제외하면 여러분 프로젝트 진행하기 위한 단계들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여러분은 우리 진도 관점에서는 매주 복습을 하면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실습 8주를 절반 정도가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간고사 보고 공창컴 계절에 들으면 학점 잘 줄까 막 이런 생각하는 친구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사실은 내 옆에 앉아있는 다른 친구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이 잘 안 되네, 에이 안 할래 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태반일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는 처음부터 이거 못하겠네 그만해야지 라고 때려치는 것보다는 일단은 대충대충 뭐 이거 다음에 이거고 순차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복붙을 해서 차근차근 고쳐가면서라도 완성을 해 보신 다음에 그 뒤에 추가적인 이 코드 다시 보니까 확실히 여기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조금 더 예쁘게 나올 수 있겠구만과 같이 손을 보기 위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부분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차근차근 고쳐보고 그 다음에 대충 요 내 듀얼은 이렇게 구성하면 확실히 깔끔하겠구만 이라는 게 머릿속에 잘 들어왔다면 새로 파일 하나 복사 붙여넣기 해서 새로 만든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느낌으로 경험치를 쌓아가시는 게 아마도 꽤 효율이 높은 학습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잘 안된다, 우리 분명히 최종 목표 할 때 처음에 여러분 꿈은 성대할 거예요. FPS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안돼요. FPS는 안됩니다. 미안하지만 2D 게임밖에 못 만들고. 아무튼 간에 그러다가 이제 타협을 과도하게 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냥 네모 3개 띄우고 야바위나 해야지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시점에 포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그래도 이전 목표 요거였는데 일단은 앞부분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도 한번 짜보자 해서 실행해보고 그러면 확실히 요 타이밍에 총알이 적을 돌파하는 거니까 이 시점에 적이 죽은 걸로 판정을 내려야겠구만 같이 디테일을 조금씩 가져가시다가 최종적으로 이 게임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내가 이제 통달을 했어 하면 그 시점에 이제 최종 버전을 차근차근 작성하시는 식으로 우리가 한 달을 보내면 꽤 그럴싸한 게임을 우리 60명 전부 다 현재 그러니까 딱 처음 자신의 목표에 맞닥뜨렸을 때 감정과는 상대적으로 덜 관련 있게 완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이게 우리 전반부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고 오늘은 최종 목표 없어요. 제가 채점하느라 수업자료 툴 만들고 왔다 생각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GUI 라이브러리를 써서 이것저것 진행하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늦게 온 친구들 출석 필요하면 얘기하시고 중간고사 점수 확인하려면 얘기하시고 뭐 그렇지 않는 친구들은 집에 가셔도 됩니다. 뭐 자기 시험지 확인하고 싶다라면 남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